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정확한 위치와 경계 확인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게 바로 측량입니다. 측량은 단순히 이제 땅의 크기를 재는 행위가 아니고 건축물의 배치, 경계선,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 인허가 시공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필요한 측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건축법이 아니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제 2조 정의에서 측량이란 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측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 사업에 요구하는 도면 작성 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의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측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간략하게 요약한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측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준 좌표계의 확립 및 모든 측량의 기초 제공, 공공 측량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 측량, 경계 보건 측량, 분할 측량, 도시계획선 명시 포함해서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확정 및 지적 공부 등의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계 보건 측량, 요거는 이제 건축에서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많이 하죠. 경계 보건 측량을 하는데 지적 도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경계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그 경계가 있는데 요거를 현지에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이제 말뚝을 박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이제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경계복원 측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땅에 대한 경계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할 측량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필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를 분할 측량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공원 결정선을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지적도를 보시면은 도시계획 그 선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 측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공 지적 측량 외 민간의 목적의 모든 측량을 일반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점 측량은 대지 내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을 후속 측량의 기준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하죠. 건축에서는 어, 사업 시행을 하시기 전에는 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실제 지형, 고저차, 도로, 건물의 위치 등을 표현하고 파악하는 거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수선이나 가스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한 기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레벨차, 고저차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그 건축물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의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북쪽에 있는 도로 아니면은 남쪽이나 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나 대지에 대한 높이를 확인을 해야지만 건축물에 대한 볼륨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축물의 위치 측량이 있는데 건물 배치 측량이라고 해서 인허가 도면과 동일하게 건축물 위치를 현장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 건물 정의 정확도 측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건물 정의 측량 같은 경우에는 골조 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 위치가 인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측량이에요. 요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북일조권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과 내 땅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인접한 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건축물의 높이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그러니까 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건물이 준공 후에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건물 정의 측량이라고 해서 골조 공사를 그 1층 같은 경우 1층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건물 정의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경우에 골조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물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있긴 있지만 잘은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해라. 나중에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층 골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건물 정의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강남에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건축물 정의 측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골조에 대한 측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준공 측량이 있는데 완료 측량이라고 해서 준공 도면 제출용이라고 해서 면적 위치 확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본 위치에다가 어, 건축물을 설치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를 이제 측량으로서 증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직도 변형 측량, 지방고 표고 측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층 대형 건축물의 기둥 구조체의 기울기 변형 확인, 대지의 절토 상토 계획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직도 변형 측량 뭐 이런 것들은 인접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하기도 합니다. 내대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측량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대지들에 대한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측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어, 옆에 있는 대지나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오늘 측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측량은 건축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지의 경계와 건축선, 건축물의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야지 인허가하고 준공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측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접 대지와 경계 분쟁이나 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 초기 단기에 공인 측량 업체와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제 정확한 측량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공사에서는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황 측량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은 사업 초기 단계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측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물 정의 측량은 골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하시면 되고, 준공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준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기 직전에 이제 측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부산에 있는 그 부산에 있는 현장인데, 거기가 이제 지적 불부합 지역이고, 예전에 제가 서울의 강북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거기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었어요. 그 지적 불부합 지역이 뭐냐 하면은 지적에 나와 있는 면적이랑 경계, 경계가 실제하고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면적이 그 공부상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제곱미터를 채우기 위해서 옆에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옆에 만약에 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우리가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지도 또 밀려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대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공부상의 면적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자기 면적을 다 찾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 그 공부상의 면적을 다 찾게 되면은 한강이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그 현장에 있는 실제 면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제 진행되었던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강북구 중에서 이제 일부 지역에 이제 강북 쪽에 일부 지역에는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이 있는 곳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예전에 했던 그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었고, 지금 부산에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도 지형이 이제 산악 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악 지형이 집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그 내용을 인지를 주무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담당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도 관에서도 인지를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 사업 시행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현황을 보고 대부분 파악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인허가를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우선은 대부분은 그 현황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옹벽이 있다, 담장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격거리를 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명확하지 않는 지적선,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그 담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이격거리를 잰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시기 전에 현장을 나가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황 측량이 이때는 이제 경계복원 측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공사 쪽에서 지적공사 쪽에서 경계복원 측량을 신청을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황 측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황 측량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전에는 그 꼭 관계기관과 협의하시는 걸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측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건축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